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는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왕이 존재합니다. 예전처럼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왕이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태국 왕실은 입헌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굳건한 권위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2016년에 서거한 라마 9세의 선행과 업적으로 인해 태국 국민은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왕을 하늘의 신처럼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절대 권력인 왕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는 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요. 오늘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태국 국왕 라마 8세 아난타 마이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나는 라마 8세입니다. 아난타 마이돈 왕자는 1925년 9월 20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프라바솜데 뿌라뽀라 멘타라 마하 아난타 마이돈 프라아타마라 마티보딘으로 이름이 엄청 길죠. 그의 아버지는 쭈라롱콘 대왕의 아들 송클라 왕자인 마이돈 아둔야데스로 평민이었던 시나카린과 결혼하여 독일 유학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아난타 마이돈을 낳게 됩니다. 마이돈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아난타 왕자는 왕실의 자랑으로 자라게 되죠. 이후 아난타 왕자는 아버지의 유학 일정에 따라서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928년 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태국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인 1929년 그의 나이 4살 때 아버지인 송클라 왕자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1932년 태국 내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절대 군주제가 종료되고 입헌 군주제가 도입되면서 왕실에서는 다음 왕위 계승 순위가 높았던 아난타 마이돈 왕자를 군부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위스로 유학을 보내버리게 되죠. 이후 1934년 태국 최후의 절대 군주이자 최초의 입헌 군주제 왕이었던 라마 7세가 퇴위하면서 1935년 태국 의회의 결정으로 아난타 마이돈 왕자는 라마 8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라마 8세는 10살의 어린 나이였고 태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누와짜뚜룬 왕자와 차오프라야 욘마라 총리에게 섭정을 통해 태국을 잠시 맡기게 되죠. 이후 라마 8세는 1938년 13살의 나이에 태국으로 잠시 귀국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위험을 느끼고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로 되돌아가 머물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태국은 강압적인 군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과거 신과 같은 존재였던 자신들의 진짜 왕이 돌아온다고 하니 국민은 열렬히 환호하였고 다시 왕정을 부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죠. 하지만 1946년 6월 국민의 환호와는 다르게 라마 8세가 침실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비보가 왕실에서 날아듭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에 대한 열렬한 국민의 지지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군부 세력이 그 배우일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 널리 퍼지게 되죠. 과연 국민의 인기를 의식한 군부 세력이 라마 8세를 죽였을까요? 의문의 죽음. 라마 8세의 죽음은 누구 소행일까요? 1946년 6월 9일 아침 라마 8세는 자신의 침실에서 머리에 총탄이 관통한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 옆에는 라마 8세가 선물 받은 콜트 45구경 자동권총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쓰러져 있는 라마 8세를 처음 발견했던 이에 의하면 오전 9시 20분 무렵 틱과 붓 두 시종이 라마 8세의 침실 앞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총성이 들렸다. 시종티시 안에 들어와 보니 라마 8세가 침대 위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라고 증언하게 되죠. 사건 후 왕실과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실수로 인한 총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평소 총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가 실수로 인한 오발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누군가가 사고를 가장하여 암살한 게 아니냐는 설까지 나오게 되죠. 이에 따라서 라마 8세 붕어 사건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사고, 자살, 타살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정권이 쿠데타로 인해 다른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갑자기 경찰은 최초 발견자였던 시종 틱과 붓, 그리고 당시 궁전에 있었던 다른 시종 한 명을 라마 8세의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하게 되죠. 게다가 이들의 재판은 확고한 증거가 없이 상황 증거에 의존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용의자 3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1954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모두 사형이 확정되었고, 1955년 논타보리 형무소에서 이들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급하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무도 그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 못했죠.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이후 동생인 푸미폰 아둔야댓이 라마 9세로 즉위하고, 그에 협력하여 이 사건을 조사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윌리엄 스티븐스는 자신의 책 혁명의 왕을 통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일본군의 참모 스지 마사노부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왕위를 노린 그의 동생 라마 9세가 범인일 것이라는 헛된 소문 또한 퍼지기도 했는데요.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을 거론할 경우 왕실에 대한 불경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서 과거에도 현재도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마 8세의 사망에 대한 진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과연 라마 8세는 누가 죽였을까요? 스물탱이 절대 왕정 시대에는 만인의 아버이에서 지존의 존재로, 이펑 군주제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라마 9세 때는 잦은 쿠데타의 해결, 국민을 위한 행보들로 왕실이 국민적 존경을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 만큼 태국을 통치해온 이들의 존재는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라마 8세는 전제 군주제에서 이펑 군주제로 넘어가는 시대, 혼란과 탐욕이 가득했던 시대에 정치적 희생물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